오늘은 3월 15일입니다. 66년 전 오늘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건 선거가 아니었어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없는 유권자 이름으로 표를 찍고 이미 특정 후보에 표시된 투표용지를 나눠줬어요. 개표 결과 득표율이 95%를 넘는 지역이 나왔어요. 너무 노골적이어서 자유당 스스로 숫자를 낮춰달라고 지시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선거가 결국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혁명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3.15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1960년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이승만, 당시 85세, 12년째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경쟁이 없었어요. 가장 강력한 야당 후보였던 민주당의 조병옥이 선거를 2달 앞두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다 갑자기 사망했거든요. 이승만의 당선은 사실상 확정이었어요. 그러면 왜 부정선거를 했을까요?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어요. 이승만의 최측근 이기붕이 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민심이 자유당을 떠나고 있었어요. 전쟁 이후 경제는 나빠졌고 부정부패는 만연했어요.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면 이기붕이 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선거 1년 전부터 조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재판에서 공개된 최인규의 지시가 있어요.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당선되도록 하라.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아야 한다. 1960년 3월 15일 선거날. 조작 방식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4일 사전투표. 투표 전에 이미 전체 투표용지의 40%를 자유당 후보에 미리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어두는 방식이에요. 3인조 공개투표. 유권자 3명을 한 조로 묶어서 함께 투표하게 했어요. 비밀투표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서로 누구 찍는지 보이게 하는 구조였으니까요. 야당 참관인 강제 축출. 투표소를 감시해야 할 야당 참관인들을 경찰이 쫓아냈어요. 감시자가 없으니 무슨 짓을 해도 됐어요.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미 채워진 투표함으로 교체했어요. 유령 유권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표를 넣었어요. 어떤 지역은 투표율이 100%를 넘었어요. 개표가 시작되자 자유당 득표율이 95%에서 99%까지 치솟는 지역이 나왔어요. 너무 눈에 띄자 자유당이 직접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어요. 최종 발표는 이승만 88.7%, 이기붕 79%였어요. 선거 당일 마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너무 노골적인 부정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이에요.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했어요. 그날 마산에서 여러 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사라졌어요. 마산상업고등학교 신입생 김주열. 합격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모할머니 손에 이끌려 시위에 나갔다가 그날 이후 행방불명됐어요. 가족들은 27일 동안 찾았어요.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홍합조업을 하던 어부가 시신을 발견했어요. 교복을 입은 채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오른쪽 눈에 알루미늄 최루탄이 박혀 있었어요. 경찰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김주열을 바다에 던진 거였어요. 나중에 혁명재판에서 이 사실이 모두 확인됐어요. 당시 그의 나이 만 15세였어요.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바다 위로 떠오른 김주열의 시신을 촬영해 보도했어요.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교복을 입고 떠있는 15살 학생의 사진이 전국에 퍼졌어요. 그동안 정부는 마산 시위를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난동이라고 발표했어요. 이승만은 특별담화에서 공산당 선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본 국민들은 달랐어요. 공산당이 15살 학생의 눈에 최루탄을 쐈냐고. 마산에서 다시 시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번엔 전국으로 번졌어요. 4월 18일 고려대 학생 3,000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귀교 노중정치 깡패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 소식이 다음날 아침 서울을 뒤집어 놨어요. 4월 19일 서울 전역에서 대학생, 고등학생, 시민이 거리로 나왔어요.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 앞까지 시위대가 진출하자 경찰이 발포했어요. 그날 서울에서만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4월 25일 이번엔 교수들이 나왔어요.
서울 시내 교수단 수백 명이 쓰러진 학생의 피해에 보답하라며 선언문을 들고 행진했어요. 시민과 학생들이 합류했어요. 4월 26일 아침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어요. 12년 집권의 끝이었어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의 힘이 정권을 바꾼 날이었어요.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어요. 이기붕은 4월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사망했어요. 최인규를 비롯한 부정선거 핵심 관계자들은 혁명 재판에서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돼 있어요. 헌법 전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최고법전에 이 사건이 살아있어요.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탄생 과정이었다고. 국민이 이미 투표라는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제도가 짓밟히자 거리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가 시민의 정치 감각을 키웠고 그 시민이 독재를 무너뜨렸어요. 2026년 지금도 선거 때마다 이날이 소환돼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1960년 마산의 시민들이 그리고 15살 김주열이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1960년 3월 15일 나라 전체가 짜고 친 선거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린 건 총도 군대도 아니었어요. 사진 한 장이었어요. 바다에서 건져진 15살 학생의 사진. 그 사진이 66년 전 오늘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날로 만들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